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4단계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육과를 공부할 텐데요, 육과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부분 처음에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국제협력단체가 늘어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국제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와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국가와 국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협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함께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요 협력이라고 하는데, 함께 일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서로 돕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협력한다, 국가협력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함께 일한다, 서로 돕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교류라고 했는데요, 내가 가고 그쪽에서 오고, 내가 정보를 주고 그쪽에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 함께하는 것을요 교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문화교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다, 성격이 활발하다 이런 뜻입니까?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활발하다라는 것은요 많이, 자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주 있다, 이런 것들을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다,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 이 다라는 말은요 여러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가지 할 때 그 여러가요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있는 사회, 여러 가지 문화를 share, 그러니까 공유하는 사회를요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한국 사람만 있어요? 한국 문화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공존하고 공유합니다. 그럴 때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자, 국제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를 얘기하는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trouble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싸움이 생긴다, 다툼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이 있는데, 국제 분쟁이 생기다, 발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국제화 시대라는 것은요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요 좀 다른 말로 세계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organization, 아니면 association, 이런 것들을요 기구라고 얘기하는데, 국제, 나라와 나라가 함께하는 organization, association,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라고 하고요, 가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join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외교 관계를 맺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사이, 이런 것들을요 외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교 관계를 맺다, 약속하다, 협약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계 평화 유지에 힘쓰다 라고 했는데, 이 유지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 평화의 반대는 뭘까요? 분쟁이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싸움, 전쟁, 다툼, 트러블, 이런 것들을 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세계 평화가 오겠죠.
자, 이 힘쓰다라는 말은요, 노력하다와 같은 말이 되겠고요. 문화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추진하다, 진행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 LG, 애플, 스타벅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회사, 이런 기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삼성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아이폰, 애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요, 다국적 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 이 다라는 말은요, 여러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해외 지사를 늘리다 라고 했는데 본사와 지사를 보도록 합시다. 이 본사라는 것은요, 처음 생긴 회사, 원래 있던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여러 군데의 사무실을 차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차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사와 지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간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하다서 스포츠를 통해서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를 한다, 많이 한다, 자주 한다, 활발히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외국어를 아주 잘한다 라는 것을요, 능통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외 봉사단체에 지원하다. 자, 봉사를 하는데요, 어디에서 합니까? 해외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한국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 안에 있는 것은요, 국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요, 외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외국이라는 말을요, 해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해외는 비슷한 말이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제주도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것을요, 국내 여행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중국, 베트남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요, 외국 여행이라고 잘 하지 않고요, 해외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 있는 것은 국내, 나라 밖으로 가는 것은 해외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해외 봉사단체에 지원하다. 봉사를 어디에서요? 나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해외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세계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한 명의 멤버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요, 바로 세계 시민의식입니다. 자, 여기서 해외 지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 일하다. 해외 지사에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의 사무실, 다른 나라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요, 지사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해외라는 것은 나라 밖, 외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나라 밖에 있는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워크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고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러니까 국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 문제가 생기다, 다툼, 싸움,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발생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국제 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거 뭐예요? 해외, 외국이니까 해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요, 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다, 근무한다, 해외 지사 근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 나라의, 그러니까요, 다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회사나 공장을 만듭니다.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으로 연결하시고요. 두 나라 이상이 모인 조직, 이거는요, 국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기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요, 국제기구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맞는 말을 여기에 넣어보도록 합시다. 한국 영화, 드라마, K-팝을 통해 여러 나라와 문화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게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런 한류,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각 나라들의 분쟁을 줄이는 등, 자, 분쟁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Peace. 평화가 오겠죠. 그래서요, 세계 평화 유지에 힘쓰다. 세계 평화 유지에 힘쓰고 있다. 이게 잘 어울리겠네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요,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내 일이에요. 우리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한다 라는 생각,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외교관을 파견하고 어떻게 해요? 외교 관계를 맺겠죠. 외교 관계를 맺은 후로 수출이 눈에 띄게, 잘 보이게,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한국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없어요. 뭐가 잘 어울릴까요? 차지하다가 잘 어울립니다.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생물은 동물과 식물,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것은요, 동물로, 그리고 식물로 이렇게 나누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이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을요, 분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류하다,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회사가 넓은 해외, 외국이죠, 해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이것을요, 진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출하게 되었다. 보통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요, 해외로 진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2년 동안 해외에서 뭐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책을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뭐 하면서 만났어요? 해외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stay, 머물렀습니다. 자, 이것을요, 체류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체류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책을 만들었다. 이 체류하다는요, stay, 거기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게 맞겠죠? 아, 저 나라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을요, 편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편견이 좋은 겁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럴 거야 라는 생각, 나쁜 생각이죠. 그런 것들은요,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이 편견과 비슷한 말은요, 선입견이 있고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모두 나쁜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배우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 지사에 지원하고 있다. 배우들이잖아요. 배우들은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가 더 잘 어울리겠죠. 해외 지사에 지원하는 건 누구예요? 회사원. 회사원이겠죠. 그래서 1번이 잘 어울리겠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 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 문화에 대한 이라고 했으니까
배경 지식을 갖추다가 잘 어울리겠죠. 여기는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다. 여러 가지 문화라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다른 문장에서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오픈 마인드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육과의 어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문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